오늘 분석할 경기는 12월 12일 금요일 호주 축구, 국내 농구, 국내 배구 5게임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정확한 분석에 도움이 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 센트메리 대 오클랜드입니다. 센트럴 코스트는 4-4-2를 바탕으로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는 형태를 지향하지만 측면 1대1 대처가 흔들리며 수비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디피지오는 이 선에서 전개와 방향 전환 능력이 좋지만 박스 근처에서 한 번의 수비를 무너뜨리는 패스 성향은 약한 편입니다. 브란트만은 박스 안 마무리에 집중하는 공격수라 측면 넓게 활용하는 패턴이 제한적이고 메카몬트는 활동량은 좋지만 전진 패스가 적어 전환 속도가 쉽게 떨어집니다. 포백은 정렬이 무너지는 순간 풀백 뒷공간을 크게 열어주며 컷백 상황에서 세컨드 마킹이 느려 실점 위험이 반복됩니다. 오클랜드 FC는 4-4-2 라인을 촘촘하게 유지하면서 전환 속도를 빠르게 끌어올리는 데 강점이 있는 팀입니다. 코스그로브는 타깃형 스트라이커로 볼을 등지고 지켜내며 이선으로 연결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이를 중심으로 공격 전개가 자연스럽게 펼쳐집니다. 프랑스와는 터치라인 돌파 이후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드는 움직임이 매우 날카롭고 낮은 크로스와 컷백으로 꾸준한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베르스트라테는 중원에서 양 측면과 전방을 고르게 연결하며 빠른 방향 전환을 이끌어내는 핵심 자원입니다. 교체 카드도 풍부해 후반에도 측면 압박과 돌파 빈도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이 경기는 센트럴 코스트가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얼마나 버티느냐가 핵심인데 최근 흐름을 보면 조직적으로 막아내기 어려워 보입니다. 반면 오클랜드 FC는 전환 속도, 측면 돌파, 코스그로브의 포스트 플레이가 안정적이라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우세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합하면 오클랜드 FC 쪽으로 흐름이 기울 전망입니다. 오클 승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 수원 KT 대 안양정원장입니다. 수원 KT는 최근 2연패에 빠지며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LG전에서는 3쿼터까지 앞섰지만 4쿼터의 체력 저하와 리바운드 약세가 겹치며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팀 3점 성공률이 15%대에 머물며 외곽 화력이 크게 떨어진 점도 부담이었고 문정현이 1득점에 그친 부진이 공격 전개에 영향을 줬습니다. 여기에 김선영과 하윤기까지 동시에 빠지면서 골밑과 돌파 자원이 모두 줄어든 상황입니다. 다만 홈에서 강한 압박 수비를 통해 흐름을 끊어내려는 의지가 강하고 최근 맞춤형 전술 준비가 더해졌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정관장은 3연승을 달리며 분위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주요 자원이 부상으로 빠졌음에도 14개의 3점슛을 꽂아 넣으며 높은 전개 효율을 보여줬습니다. 박지훈과 변준영이 백코트를 완전히 장악했고 김영현과 워싱턴이 득점 지원을 더해 공백을 최소화했습니다. 다만 조니 오브라이언트가 무릎 통증으로 결장 가능성이 있고 출전해도 정상 컨디션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골밑 싸움에서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원정 4연승으로 흐름은 좋지만 로스터 상황은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정관장이 최근 화력이 좋지만 오브라이언트의 출전 불투명과 주요 자원 공백을 고려하면 원정에서 퍼포먼스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수원 KT는 5연패를 끊기 위해 강한 압박 수비와 맞춤형 플랜을 준비해온 만큼 초반 수비 강도를 끌어올리며 흐름을 잡으려 할 것입니다. 전력 누수가 더 큰 쪽은 정관장이고 동기와 경기 템포는 KT가 유리한 흐름입니다. 수원 KT 승리를 우선으로 보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우리은행 대 KB스타즈입니다. 우리은행은 최근 삼성생명을 잡아내며 3연패를 끊었고 김단비를 중심으로 리바운드 싸움과 하프코트 수비에서 안정감을 되찾았습니다. 이명관, 이민지, 세키나나미까지 득점 분산이 잘 이뤄지면서 공격 루트가 다양해졌고 이해란을 트랩으로 묶어내는 수비 완성도도 확인됐습니다. 초반 외국인 적응 문제로 흔들렸던 로테이션도 정리되며 홈에서 다시 경기 흐름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결정력과 수비 집중력 모두 회복세입니다. KB스타즈는 박지수의 5경기 연속 결장으로 골밑 높이에서 손해를 보며 리바운드 싸움이 흔들리고 있고 송유나 강희슬이 버티고 있지만 인사이드에서 버티는 힘의 부재가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크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득점 분산은 이뤄지고 있으나 수비 로테이션이 느려지고 실점 관리가 떨어지는 부분은 연패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박지수의 복귀 일정도 이번 경기엔 맞지 않아 단점 보완이 쉽지 않은 흐름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은행이 안정된 수비 조직과 최근 경기력 상승을 바탕으로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KB스타즈는 외곽 화력은 유지되지만 인사이드 열세가 뚜렷해 접전 상황에서 마무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우리은행 쪽으로 무게가 실립니다. 네 번째 경기 OK저축은행 대 대한항공입니다. OK저축은행은 최근 3승 2패로 흐름이 좋고 디미트로프를 중심으로 공격과 높이에서 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블로킹 20개, 서브 에이스 7개를 만들며 네트 싸움에서 완전히 우위를 가져갔고 차지완, 전광인까지 다득점이 이어지며 득점 분산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다만 세터 이민규의 경기 흐름 관리 기복이 반복되면서 세트마다 전개가 흔들리는 구간이 생기고 강팀을 상대로는 이 부분이 약점으로 드러나는 패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10연승의 압도적 흐름을 유지하며 리그 최고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일 러셀은 서브, 블로킹, 백어택이 모두 터지며 트리플 크라운을 기록했고 정지석, 김민재, 김규민의 중앙 측면 조합도 매우 안정적입니다. 여기에 곽승석이 복귀하며 선수층까지 두터워졌고 세트 후반 클러치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운영이 강점입니다. 공격 효율과 수비 조직 모두 최상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대한항공이 더 균형 잡힌 전력과 꾸준한 경기력을 바탕으로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OK저축은행의 높이는 위력적이지만 세트 운영 기복이 있어 강한 압박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완성도는 대한항공이 한 단계 위로 평가됩니다. 대한항공 가시죠. 다섯 번째 경기 페퍼저축은행 대 대전정관장입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최근 5연패로 흐름이 좋지 않지만 조이가 꾸준히 득점을 책임지며 공격 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박사랑 세터와의 호흡 난조로 전개가 자주 끊기고 상대 연속 득점 상황에서 리시브 흔들림이 반복되며 흐름을 되찾지 못하는 패턴이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블로킹과 서브 싸움에서도 열세가 나타났고 1라운드 상승세와 달리 2라운드에서는 자신감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다만 홈에서는 5승 1패로 강세를 보여 안정감이 높다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관장은 최근 4연패와 원정 6연패로 흐름이 좋지 않지만 잔해태, 정호영, 이선우 등 주력들의 득점 분포는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블로킹에서도 나쁘지 않은 수치를 보여주지만 세트 후반 집중력이 떨어지고 결정적 순간마다 범실이 반복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위파이와 염예선의 결장 공백도 여전히 크며 최서연 세터의 경기 기복이 이어져 전개가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원정에서는 경기력 하락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점도 부담입니다. 이번 경기는 홈 강세를 유지하는 페퍼저축은행이 조이의 결정력과 상대의 범실 유도, 전략으로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관장은 원정 부진과 세트 후반 집중력 저하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접전 끝에 페퍼 승리나 오버 경기를 추천드려 봅니다. 오늘 분석의 종합 정리는 페퍼 대한항공, 우리은행 수원 KT 오클랜드 승을 추천드립니다. 그 외 다른 픽은 저희 텔레방에서 매일매일 그날의 픽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하나 개설하였습니다. jojouncle.com입니다. 로그인, 광고 없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운, 행복 가능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